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딱딱한 관공서 매뉴얼을 여러분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생존 가이드로 탈바꿈해드리는 오늘의 핵심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대폭 업데이트된 2026년 최신 산재보험 규정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사무실 계단에서 쫙 미끄러진다거나 짐을 나르다가 크게 다친 상황 말이죠. 일터에서 사고가 나면 당장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치료비랑 당장 끊길 생활비 생각에 진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완전 패닉이죠. 이때 우리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는 가장 절박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든든한 확신으로 싹 바꿔드리기 위해서 오늘 딱 5가지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에 넓어진 산재 기준. 두 번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적용 여부. 세 번째, 보상 종류와 혜택. 네 번째, 실수 없는 신청 5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반려되지 않는 서류 꿀팁까지 쭉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2026년에 확 넓어진 산재 기준입니다. 우리가 산재에 대해 은연중에 갖고 있던 그 낡은 편견들, 여기서 싹 다 부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사실 크게 안 변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고 그 업무랑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사고가 날 때 내 과실, 그러니까 내 실수가 좀 섞여 들어갔다고 해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 이 두 가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쫙 비교해 보시죠. 옛날에는 막 공장기계에 다치고 피가 나야만 산재로 쳐주고 사장님 결제 도장까지 억지로 받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성 질환도 다 포용해주고요. 누구 눈치 보면서 도장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가 당당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게다가 이 인정 범위가 진짜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 이제 명백하게 산재 맞습니다. 또 직장 내 폭언이나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이 생겼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물론 일부러 자해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다친 건 당연히 제외겠죠? 이건 상식이니까요. 두 번째 포인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 혜택 못 받을 거라고 체념하셨던 분들 이제 귀 쫑긋 세워주세요. 옛날에 우리 발목을 꽉 잡던 그 전속성 요건, 그러니까 무조건 한 직장에만 묶여 있어야 한다는 그 답답한 룰이 드디어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잡, 3잡 뛰시는 N잡럭 프리랜서분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18개 플랫폼 종사자분들, 혼자 일하시는 1인 자영업자분들, 심지어 무급으로 일 돕고 있는 사촌 이내 가족분들까지 이 새롭고 거대한 산재보험 우산 밑으로 싹 다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더 대박인 건 가입 장벽 자체가 아예 제로라는 거예요. 보통 고용보험 같은 데 보면 월 80만 원 이상 벌어야 가입된다 이런 컷오프가 있잖아요. 산재보험은 그런 소득 기준도 없고 나이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제공하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내 돈 내고 직접 가입하셔야 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보험료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계산 아주 심플합니다. 본인이 신고한 소득에 직종별 요율 곱하시고요. 거기에 딱 0.1%만 더 얹으시면 끝납니다. 이 0.1%라는 아주 작은 수치가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위험까지 전부 커버해주는 거니까 가성비 정말 확실하죠. 세 번째 섹션, 보상 종료와 주요 혜택입니다. 자,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나한테 어떤 금전적 구명줄이 꾹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아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4가지 기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요양급여. 4일 이상 치료받아야 되면 수술비랑 치료비 싹 다 대줍니다. 둘째, 휴업급여. 병원에 있느라 일 못해서 월급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70%를 줍니다. 셋째,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심각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급여로 보상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실 수 있게 직업훈련 비용 대주는 직업재활급여까지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상이 정말 심각해서 2년 넘게 기나긴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중간에 나 몰라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상병보상연금이라는 특수한 연금 체제로 전환을 딱 시켜줍니다. 끝까지 보호해주는 거죠. 네 번째, 실수 없는 신청 5단계입니다. 네, 권리가 뭔지 확실히 아셨으니까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관료 시스템을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상금 받으시려면 딱 이 5단계만 기계처럼 밟으시면 됩니다. 1단계,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2단계, 온라인이나 병원에서 신청서 쓴다. 3단계, 여기에 꼭 산재용 의사소견서를 찰떡같이 첨부한다. 4단계, 공단 심사 얌전히 기다린다. 마지막 5단계, 승인 딱 나면 기분 좋게 보상금 청구한다. 참 쉽죠? 여기서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여러분 혼자 독립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회사나 사장님 찾아가서 저 산재 처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결제받고 회사 도장 기골할 필요 이제 단 1%도 없습니다. 무조건 당당하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돈이 나오냐? 인과관계가 딱 부러지게 눈에 보이는 평범한 사고면 보통 1, 2주면 승인 떨어집니다. 근데 질병 같은 건 좀 복잡해요. 이게 진짜 일하다 병난 거 맞나? 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역학조사라는 걸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달씩 걸리기도 하니까 시간 좀 끌린다고 전혀 패닉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차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섹션, 승인 확률을 확 높여주는 서류 꿀팁입니다. 내 신청서가 한 번에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변호사급 꿀팁들 지금부터 무장해 보시죠. 법률 전문가들이 늘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공단 직원들은요, 여러분의 감정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사고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무리 호소해도 산재 승인이랑은 1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오직 제출된 서류 땀 펼쳐놓고 앞뒤가 꽉꽉 맞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냉정하게 봅니다. 그럼 한 번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재해경에서 쓰실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왜 육하 원칙으로 진짜 세밀하게 쪼개서 쓰세요. 사고 나자마자 현장 CCTV나 동료 진술부터 무조건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쓴 사고 경위랑 병원 의사 선생님이 써준 의무기록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승인은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신청 끝내고 결과 기다리실 때 옛날처럼 전화통 붙잡고 답답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편해졌거든요. 스마트폰 딱 꺼내서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그 귀찮은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요. 내 서류가 지금 14단계 프로세스 중에 어디쯤 통과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싹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2026년의 낯설고 복잡한 규정들을 아주 명쾌하게 싹 다 해독해냈어요. 사고 직후에 두렵고 막막했던 상황을 내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스스로의 생계와 안전을 지킬 모든 지식과 무기를 갖추셨습니다. 내일 당장 불시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정당한 안전망을 당당하게 스스로 펼쳐낼 준비 이제 완벽히 되셨습니까?